그래 한 달에 한 번 하지만은 어떻든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야든 간에 또 우리 자식들이 또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 그 분야에 뭔가 남다른 그런 탁월함, 남다른 어떤 그런 업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리더가 아닌가 봐요. 리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군주, 서양에서는 리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 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한 권의 책을 딱 물려줬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노노입니다. 노노. 노노를 저도 이렇게 몇 번을 필사했지만은 뭐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고 공자 말씀이지만은 저도 하루에 2, 30분을 꼭 이렇게 고전 필사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짧은 몇 마디에 또 하루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시간이 주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당장 내 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안 미친다 하지만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 어떤 그런 성품 또는 어떤 인품 이런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 지속적인 성장이 돼 나가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리더로서 또 이렇게 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우리 배철원 교수의 이대한 리더, 그레이트 리더 이게 또 어쩌면 제이와 리치의 그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역사상 정말 인류 역사에 그런 어떤 이대한 리더를 중심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제국을 만들었고 또 그런 어떤 시대의 영웅이 됐는가 이런 어떤 이야기인데 또 아메이적으로 쭉 보면은 제이와 리치 이 두 분도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리더분들 또는 군주 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어떤 부분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할까 하다가 어, 우리 홈미팅 상급자 리더십 불변의 법칙 21가지 그분보다는 어떻든 제가 사실 우리가 처음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저는 이 책을 하여튼 그 이렇게 요약하고 또 자료화를 만들고 그 자료를 또 정말 한 거의 한 뭐 한 10번을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느끼는 게 끝없이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어쩌면 역사적인 고전의 인물들을 우리가 카피하면서 또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모방해서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대한 리더는 스스로에게 리더인 사람입니다. 예. 어떤 의미죠? 그죠? 내가 이대한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는 내 스스로가 이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요즘 뭐 트럼프 아들내미 막내가 뜨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부모님 어떤 그런 후광 효과. 그렇지만은 그 부분이 이렇게 사람의 중을 받는 것은 어떻든 아버지 부모님의 그런 후광 효과라는 소위 말하는 가문의 후광 효과가 자기한테 미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경주 최씨 가문 또는 뭐 뭡니까 그 이탈리아의 유태인 가문 또 많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나 그런 어떤 또 좀 더 나은 내 어떤 자녀들의 그런 어떤 부분을 물려주고 싶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든 좋은 가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애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리더될 확률이 크다. 그 권오현 그 삼성전자 회장이 쓴 초격차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얼마나 삼성그룹의 그 임직원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이렇게 CEO로 많이 올라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하나 딱 지정한 게 굉장히 능력은 뛰어난데 그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힘들고 그리고 그 이렇게 어떤 뭐 잘못 또는 거짓말을 했을 때 그걸 반성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CEO의 탈락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뭐 어떤 조직이든 또는 집안이든 개인이든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리더를 우리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이 그런 어떤 만물 모든 걸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는 누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에게 감동적인 리더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 수련한 사람이다. 제가 이 책에 통틀어서 딱 한마디 요약하자면 탱크와 열심히 하면 된다. 탱크와. 정말 우리가 이 탱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암에서의 탱커가 아니구나. 요즘 서울대 의학 전문의입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뇌가 늙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고 운동하신 그분들 실제적으로 인터뷰해 가지고 쓴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책과 운동을 병행한 사람들은 이 뇌의 치매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는 겁니다. 우리 탱커 중에 첫 번째 체력 단련, 두 번째가 책 읽기. 예, 저는 아침에 동백섬도 달렸거든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매일 책을 읽고 아마 죽는 순간까지 저는 치매가 오지 않을까. 예. 그런데 어쩌면 이제 운동도 안 하죠. 또 뭐 TV나 보고 있고 어떤 그런 시청각에 노출돼 가지고 생각도 없이 하면은 이제 그게 서서히 그런 어떤 치매 뇌의 노화를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이 탱커라는 게 어떤 그 책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대단한 어떠한 어쩌면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구나.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탱커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분야, 특히나 우리가 암에서 탱커를 하지만은 그것은 암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탱커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그런 어떤 수련이 안 되고 또 그런 수련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미래의 그런 감동적인 어떤 모습을 상상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탱커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 생각을 참 많이 하네요. 자, 누구나 우리가 그런 자유로움을 꿈꾸지만은 자, 이런 누멘, 그러니까 만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 있다잖아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한테 가져오는 거.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이입시키는 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이런 누멘, 이런 그런 어떤 힘이 있으면은 내 주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런 누멘,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려면 첫 번째가 신비감을 가져라. 약간 신비한 사람들이 멋지잖아요. 예?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까발리면 재미가 없어. 예, 저도 좀 신비하지 않나요? 너무 솔직해서 문제인가? 예, 가만히 보세요. 좀 매력 있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은 좀 신비감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전율, 트리맵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부의 힘.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이 이제 나이 드시면 아름다우시다보다는 뭐라 그러죠? 예, 곱게 나이 들어가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탁월한 이분들을 보면 약간의 뭔가 모를 전율을 느낀다는 거죠. 아, 저분은 참 범상치 않은 것 같아. 말은 않지만. 예. 동양에서 이게 군주군요, 군주. 그리고 세 번째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 매력. 예. 사람이 매력적인 남자, 매력적인 여자가 얼마나 멋집니까? 예? 키도 크고, 예?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좋은 가문에,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 매력 있죠. 이 매가 도깨비 매죠, 도깨비. 그래, 도깨비 한번 흘리면은 사람이, 그죠? 예, 헤어나올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깨비 같은 매력을 가져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도 아미를 전달할 수 있다. 예,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자, 위대한 리더는 스스로에게 리더인 사람이다.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자, 누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자, 이 뜻이 첫 번째가 우리가 그런 어떤 신비감, 미스테리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리더는 범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고 숙고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건 국가 조직은 끊임없이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그 뭡니까 삼성 영 무슨 그 집 있잖아요. 거기 지하실에서 끝없이 삼성의 미래를 축구한다 했잖아요. 그분이 뭐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다니게 합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끝없이 삼성그룹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오늘날 삼성의 반도체 왕국을 만든 거죠.
저는 마찬가지 개인도 우리도 아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어쩌면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비전권을 또는 2030년에 그런 비전권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상상한다.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뤄낼 건가. 최적의 방법.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매일매일 달리면서 끝없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런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갖게 만들 건가. 이게 이제 저는 약 한 50분 정도 저만의 어쩌면은 그런 숙고의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리더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게 숙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왜 열심히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부산 떨고 또 저녁에 오면 파김치 돼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뭔가 남은 게 없다. 그것보다는 하루에 1시간 30분이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이라든가 방향이 어떻게 갈 건가 이런 숙고의 시간. 예. 저도 이제 지금은 제가 좀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저만의 또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위대한 리더 배철원 교수의 제가 이분의 시면 뭐 또 위대한 영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두 권의 책이 가장 감명 깊은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틀리면 전율입니다. 전율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전율이란 자신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전율이죠. 예.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자비를 느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내가 일을 했다면 한 10의 결과가 나한테 왔다. 그러면 우리가 또 전율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쩌면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런 숭고한 광경이라든가 또는 그런 경험을 하면은 온몸이 막 전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뭔가 느끼고 있다. 그게 이제 내 열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 내 어떤 떨림으로 나타나고 예. 뭔가 뭐를 전기에 감진되듯이 완전히 나는 온전히 어쩌면은 거기에 몰입돼 있는데 남들은 나보고 이제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전율을 가질 때 남을 움직일 수 있다. 그는 가야 할 길을 잃고 헤매는 나에게 최적의 길을 제시하고 설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 뭐 정말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이 초기에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들었을 때 어떤 리더는 마이크를 잡으면요 마이크 손이 떨렸어요. 의도적인지 자연스러운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이 좀 풍이 있는 것 같다. 풍이.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의 전율을 느낀 거예요. 이 대단한 아메이가 왜 나한테 왔을까? 우리 하이핀들 보면은 이런 전율의 순간이 있거든요. 네.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있나? 네. 여러분들 어떤 그런 경험을 대부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가지려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남에게 최적의 길,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길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길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두렵지만 그의 언행에 기꺼이 승복합니다. 저분 뭔가 봤구나. 뭔가 봤구나. 그러니까 당장은 그분한테 전달이 안 되더라도 그분의 느낌 어떻겠어요? 어쩌면 좀 안 좋은 이야기는 미쳤네. 미쳤네. 네, 이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내가 한 번도 저분이 저렇게 미친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단단히 미쳤던가 아니면 몰입돼 있던가. 그런데 어쩌면 그 모습이 그분이 떠나고 나서 마음에 저분이 진짜 뭔가를 보기는 본 것 같다. 그리고 나가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나는 두렵지만 기꺼이 그의 언행에 승복한다는 겁니다. 예. 그 세 번째는 파시나스 매력입니다. 매력. 매력이란 사람을 끄는 아우라입니다. 이런 매력적인 사람 있죠? 예. 딱 보면은 느낌이 딱 오잖아요. 참 매력적이야.
아우라 뭐죠? 예. 내적으로 외적으로 풍기는 어쩌면 그런 향기겠죠. 향기. 예. 매력은 나와 너의 경계를 가물가물하게 하는 신비한 돌 자석과 같습니다. 예. 우리가 자석이 땅에 놓으면 막 못이 끌려오잖아요. 예. 예. 그렇듯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끌려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네트워크가 엄청 커져 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신비감을 가져라십니다. 예. 두 번째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 얘기할 때 온몸을 좀 뜨세요. 이거 뜨는 거야. 스스로 몰입하는. 예. 그 모습이 또 나에게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평상시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 예.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처럼 이 세 가지 힘이 뭐다?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아메사의 리더분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 성공하면 없을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뭡니까? 전율, 또 신비, 또는 매력, 예.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표면화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인돼서 네트워크가 커져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리더가 카리스마를 갖기 위해서는 예. 자, 첫 번째는 예. 묵상을 하는 거다. 묵상. 이제 이 누멘 그러니까 신비, 매력, 전율 이것은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리더가 카리스마를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카리스마 지금까지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죠? 막 인상 쓰고 뭐키 덕대만 해가지고 막 이게 이제 카리스마로 느껴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 카리스마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 예 자 첫 번째는 묵상이라는 템플 콘템플라처 이건 뭐죠? 이거의 원래 기도래요. 기도. 일본에는 이제 그 기도가 묵상이란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성경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뭐 이게 중국 번역본 우리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번역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뭐 누가복음 그거 보니까 뭐 도테오 가이아 도대체 도테오 가이아 제가 그래도 로마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문을 보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야.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를 도테우 가이아로 번역했니 어떻게 일반인이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어로 원문을 같이 좀 보고 있는데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묵상은 콘템을 낮춰 끝없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나를 이렇게 묵상 이제 그 독수리가 하늘에서 나를 쳐다보는 예, 그 의미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나에게는 고유한 임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마트 예.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어나면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예? 정말 어떤 달란트인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잉여 인간이라는 게 뭐죠? 잉여 인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 그게 잉여 인간인데 그죠? 예. 그런 어떠한 부분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임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은 소명이고 사명이 되는 거죠. 네. 저도 요즘은 과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 네. 이걸 굉장히 간절히 예, 찾고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 준 사명이 있을 것이다. 드림월드 많은 리더분들을 어떻든 암의 사업을 통해서 성공시키는 거 이것도 나의 삶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명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원래 그 기독교적인 그 사명 소명은 내 이익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게 사명이 돼요. 예. 나를 완전히 헌신하는 거죠. 내 자신을 없애버리고. 예. 뭐 그런 어떤 신의 뜻을 따르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자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임무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리치 창업자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항상 살아생전에 무대 올라가시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죄인 왜 저분은 죄인이라고 그럴까? 예.
우리가 죄라면은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에게 이해를 가해서 법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게 저는 우리가 대부분 죄라고 인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기독교적인 부분이 자꾸 생각나네요. 예? 예. 베드로도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예. 왜 그런가? 자, 종교에서는 그걸 그 양심의 죄. 그러니까 방금 고유한 인물을 이렇게 유기한 죄. 그럼 암의 사업도 예, 마찬가지죠. 너는 많은 분들에게 50명, 100명, 1000명에게 이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탤런트, 능력을 줬는데 왜 너 혼자만 하고 있니? 그게 자기의 고유한 인물, 자기의 탤런트를 모르는 게 기독교에서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리치 창업자님이 왜 죄인이라 했을까?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예. 자기가 아메삽을 창업해서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그 거의 100여 국가에 진출해 있고 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을 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죄인이란 거죠. 어떤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더 지구촌에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한 그 어쩌면 양심의 죄. 이 이야기였구나. 그걸 느낀 거죠. 저는 어쩌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이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 이게 너한테 준 어쩌면 고유한 임무라면은 그 임무를 제대로 못하는 게 하마라띠라는 죄다. 이런 뜻이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칙.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원칙이 있는가. 이 원칙은 어떤 거죠? 타협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 아무리 아메이삽이 돈 좋다 하지만은 내 양심을 팔아서 아메이삽을 한다.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일도. 이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절대로 타협 불가능한 오직 나만이 지키고 있는 이걸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인가 이 매라고 합니다. 매. 예.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를 가지려면은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묵상해라.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게 인문학적인 성찰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행복은 무엇인지 예. 정말 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교차되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쭉 나이 먹어서 느끼는 게 우리 그리스 현자 솔론이 어떤 얘기 있죠? 예. 나 너무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거든요. 예. 단지 좀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네? 잠깐 행복의 그림자를 비추고 예? 예, 그 순간에 당신이 좋았지. 진짜 행복한 것은 나옵니다. 거기에. 예, 형제들이 다 건강하고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부모님이 살아있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렇게 국가에 기여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그러면 카리스마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로마의 어쩌면 이제 제국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자,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대한 리더의 카리스마는 도대체 뭔가? 자, 매력적인 권위란 신이 부여한 리더의 품격으로 카리스마는 만드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그냥 뭐 성질, 부리고 뭐 이게 카리스마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좀 고상한 품격.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끝없이 어쩌면 암의 사회는 탱화를 통해서 쌓여 나가는 거죠. 저분은 절대 헛소리할 사람이 아니야. 예? 저분은 뭔가 하면 이유가 있겠지. 그것은 어쩌면 리더의 권위거든요. 예. 그냥 뭐 힘이 있고 뭐 지위가 높다고 해서 밑에 사람들에게 또는 아래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뭔가 모를 어떤 그런 이엄 예, 이게 매력적인 권위라는 거죠. 권위. 예. 그래서 카리스마는 리더가 지닌 매력이라는 거죠. 매력. 예. 범접할 수 없는 뭔가 느낀다는 거죠. 이 역으로 얘기하면 카리스마가 없다는 이야기는 막 대든다는 거죠. 조직에서 그렇지 않나요?
뭔가 부장님이 좀 뭔가 위험이 있으면 함부로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이 무너지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별도의 공간에서 고독한 수련을 통해 비범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우리 끝없이 탱커라는 이유겠죠. 이유. 예. 그 탱커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예. 자신에게 흘러나오는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인물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 인물을 대중에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며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찾아낸다. 이럴 때 카리스마가 나온다. 아메이 스폰서 똑같죠. 그죠? 예. 내면의 소리. 예. 침묵의 소리. 참 그런 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어, 어느 순간에 막 내가 완전히 이렇게 그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렇게 뭐 감싼달까? 그런 어떠한 부분. 그래서 이제 신앙을 믿는 사람은 그걸 응답이라 하잖아요. 응답.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내면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한 번은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정말 이게 내 고유한 임무인가? 그 우리가 저는 이제 그 마라톤 또는 산에 올라가면 이런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만의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무, 나에게 맡겨진 이 임무를 자, 내 파트너에게 정말 이 사람은 될 수밖에 없어. 이 사회의 그런 철학과 가치와 의미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내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건가 이런 부분을 찾아낸다는 거죠. 자, 대중 뭡니까? 파트너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신만의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를 기꺼이 따른다. 인간은 상호 이 관계적인 존재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하고 뭔가 가까이 하면 나한테 이익이 돼. 그래서 맹모 삼천 학교 근처에 보내니까 얘가 공부를 하구나.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저포가 올리면 어떻죠? 예. 나에게 이게 안 되죠. 요즘 뭐 정치 뉴스가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난리가. N번방, 행번방. 야 그런 뉴스를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런 작은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그죠? 저분과 뭔가를 내가 함께 한다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구나. 그것은 심리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예. 어쩌면 그 이면에 단절되고 소외되고 연락을 끊은 것은 너하고 관계 봐야 내가 도움이 안 돼. 이런 복선이 있는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저도 우리가 그죠? 뭐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앞집에 살아도 인연이 안 되면 만날 수 없고, 예? 예. 뭐 천리길 떨어져도 인연이 되면 만날 수 있다. 예. 한비자에 나온 이야기죠. 예. 카리스마는 그가 대중 속에서도 그를 구분시키는 아우라다. 이게 리더라는 거죠. 저분 참 멋져, 대단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보는 것도 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냥 눈 있으면 다 보는 게 C. 저분이 FC예요? 에이, 뭐 저래? 예,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점점 보니까 그러니까 C는 나를 전혀 나의 주관을 내려놓지 않고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더 보니까 이제 자기를 50% 내려놓고 보니까 저분이 참 나와 비슷한데 저분은 아멜 사업을 통해서 저렇게 멋진 인용과 보상을 받네. 그리고 나를 50% 내려놓고 보니까 저분이 좀 이대하게 보이는 거죠. 그걸 뭐라죠? 그걸 룩이라나 룩. 예. 그런데 나를 완전히 100% 내려놓고 보는 거.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불을 끄잖아요. 왜 불을 끄죠? 당신이 저 영화관 주인공이다. 이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영화관이거든요. 그럼 내가 주인공이라면 터미네이터 주인공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놀드 슈와르츠네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나를 100% 내려놓고 보기 때문에 전율을 느낀다는 거죠. 감동을. 오늘 영화 너무 재밌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돈만 벌었구나. 그 이야기는 워치로 보지 않고 어쩌면 C로 받아, C로. 영화를 몰입해서 봐야 되는데, 자, 영화 감독이 저건 장면을 어떻게 촬영했을까? 그럼 영화 재밌어요, 없어요?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또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냥 귀가 있으면 다 들리는 걸 우리가 히어링, 나를 전혀 내지 않고, 그래, 앞에 이야기 봐라. 나는 뭐 듣고 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다는 거. 사춘기 애들이 히어링 듣잖아요, 부모님 말을. 어? 방금 이야기했는데 안 들리죠? 남편도 부인도 히어로 들릴 때가 많죠. 예? 도대체 방금 전에 말했는데 왜 귀담아 듣지 않느냐? 예? 예. 자꾸 된통 당하니까 이제 리스닝. 예. 경청을 하는 거예요, 경청. 아, 나를 50으로 넣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듣는 게 뭐죠? 방금 내면의 소리, 침묵의 소리,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 몰입돼가지고 그 소리와, 그래서 사라운드 스피커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그런 어떤 듣고 보는 것의 차이.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을 옛날에 어느 뭐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테니스 협회 의장한테. 듣보잡. 예. 듣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다. 예?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전혀 내 이야기를 듣지 않구나. 그런 어떤 부분인데, 자, 이 카리스마를 그럼 느끼려면은 나도 내가 워치,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듣는 것도 내 내면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할 때는 큰 펑션에 가라는 겁니다. 큰 펑션. 이번에 이제 22일 날 이제 스프링 랠리라는 아메 행사를 하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건의를 했어요. 제가. 응? 코로나 때 이렇게 행사가 중단되면서 좀 서울 잠실 경기장에 한 2만 명 모아놓고 드론쇼 하고 막 가게 좀 만들어라. 그래야 감동을 느끼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고 듣는 것에 몰입하게 하는 거지, 몰입.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런 그런 큰 경기장을 임대를 안 해준다는 거야. 하도 아마 이제 건의를 하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스프링 랠리를 16,000명 들어가는 그 호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돼요. 거기서 저 무대의 주인공이 나다. 아, 벌써 힘들어 죽겠는데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예? 예. 그러면 전혀 감동이 없는 거죠. 예?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보고 그래, 내년은 내가 반드시 아마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ED는 부산 비프에서 하고 3월에는 2월 3월에는 컨벤션을 해가지고 한국아메 전체가 모이는 행사를 할 거고 이렇게 아마 행사 진행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펑션이라는 게 심장이 뛰다는 의미를 가지고 심장이 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미팅은 그냥 미팅이지만 큰 미팅, OSR 또는 뭐 옛날 FED 이런 그런 큰 행사를 우리가 펑션이라 펑션. 그 펑션에 가야만이 심장이 뛴다는 거죠. 어쩌면 저희들도 그런 펑션에 참석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예. 지금은 그런 펑션의 기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이게 부활의 징조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예. 그런 어떤 큰 미팅에서 그 리더를 봤을 때 아, 저분 정말 멋지다. 나도 내년에는 저 무대에 올라가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카리스마란 한 인간의 간절함이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훈련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신의 선물이다. 말과 행동과 정말 품격 있고 나는 간절함. 나도 저 무대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런 카리스마를 보일 때 그죠? 그분은 어쩌면은 신의 선물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들을 파트너들은 따른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카리스마는 다음 두 가지를 통해서 획득된다. 너무 제가 막 이 책을 보면서 이 가슴에 이렇게 안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느냐. 저도 고전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걸 쫙 정리해가지고 첫 번째는 자신이 흠모하는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간절함이다. 지금 모습이 아니라 2030년 리더님이 다이아몬드 했을 때 난 어떤 모습일까? 네. 그런 간절함을 가질 때 카리스마가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나는 반드시 미래의 저런 모습이 돼야 될 거야. 될 거야. 두 번째는 자신의 간절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인 구별이다. 그러면 구별은 뭐예요?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를 구별시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야. 나 새롭게 태어날 거야. 이 구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문지방, 문지방에서 구별을 하잖아요. 집안에 나와 밖에 있는 나.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 문지방을 절대로 밟지 말아야 했거든요. 예. 옛날에 시골에는 문지방 있잖아요. 그럼 거기 밟고 들어가면 막 얻어 터졌죠. 저도 기억나요. 집안에 그런 어떤 송사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어머님이 그 문지방을 물걸레로 깨끗이 닦더라고요. 그만큼 신성시했다는 거죠. 집안에 나와 밖의 나를 구별시키는 그 경계선이 문지방이죠. 어쩌면 아파트에 현관 나갈 때. 예. 그래서 우리가 현관에 절대로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마라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올 때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해 나가는 이 구별한 작업 구별. 막 술 먹고 여보 내 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 아니라 이거 뭐 더 어쩌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는 간절함과 두 번째는 끊임없이 구별. 그럼 우리가 탱커하는 이유가 그죠? 구별 작업인 거죠. 어제의 나와 미래의 나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일상을 구별하고 스스로 흠모하는 자신이 되는 훈련을 통해 슬그머니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다. 네. 우리가 처음에 3% 6% 할 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BT가 되고 파운드 BT가 되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되고 이리지가 될 때 너무 멋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죠. 옛날에 홀리첸이 네? 한국에 그 이제 통역가가 좀 자기를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이 모래를 한 주먹 주면서 이 백사장에 뿌려봐라. 그리고 내가 뿌린 모래를 다시 집어봐라. 어떻게 집어올 수 있습니까? 다 모래인데. 그래서 진주를 한 주먹 쥐고 탁 모래 그 백사장에 뿌리면서 내가 뿌린 진주를 주어라. 그러니까 바로 진주 표시가 주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이 진주가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다이아몬드 됐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간에 내가 그런 모래가 아니라 진주 또는 뭐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주위에서 나를 알아보는 이게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두각을 서서히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어떻습니까? 자, 끊임없이 내 미래를 흠모하고 훈련. 탱화를 열심히 할 때만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죠. 카리스마는 자신의 포부를 간절하게 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구별하여 자신을 장악하는 자. 소위 말하는 극기죠, 극기. 예. 예. 극기. 자신을 장악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이 간절함의 한자를 보니까 이 간절이 뭐냐면 벌레치예요, 벌레치. 웅크리고 노래. 이 고양이가 지가 나타나서 그래서 촥 웅크리고 노래 보는 그 형상을 한 글자라고 합니다. 또는 간은 뭐예요? 멈출까. 고양이가 움직이면 지가 도망가잖아요. 꼼짝 않고 쫙 지켜보는 이 벌레치 웅크리고 노래 보는 멈춰서 웅크리고 노래 보는 이 마음 밑에가 마음심이잖아요. 이게 간이란 거. 간. 예. 완전한 몰입, 집중 그런 뜻이겠죠. 예. 절은 뭐냐면 그러니까 간은 정성간 해가지고 멈추고 움츠려서 정성스럽게 노려보는 마음이 간이다. 그럼 절은 뭐야? 절? 예. 절은 끊을 절. 미래의 새로운 나를 위해 과거의 습관을 끊는. 예. 이게 간절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온전히 몰입하고 미래의 어떤 그런 나의 그런 루틴함 습관을 끊을 때 우리는 간절함을 가질 수가 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웅크리면서 정성스럽게 미래의 자신을 위해 현재의 자신을 노려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한자를 공부시켜야 돼. 한자를. 요즘 대한민국에서 참 많은 문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자를 교육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저는 언젠가는 부활할 걸 봐요. 요즘 그 잭슨 왕이 어떤 이야기 했죠? 이제는 AI 프로그래머 필요 없다.
코딩 필요 없다는 거죠. 왜? AI가 다 해주니까.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인문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AI 업체들이 인문학자를 뽑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언어를 어떻게 순화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건가. 이게 인문학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어쩌면 암의 사업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이란 그죠? 내가 멈추고 웅크려서 정말 미래 내 자신 2003년에 내가 다이어트 돼가지고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이 부분을 온전히 너를 보면서 내가 하는 부분이 간절함이다. 그럴 때 카리스마 만들어진다. 예, 그런 뜻이겠죠. 예. 자, 리더가 카리스마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컨템플 낮춰. 방금 했지만 기도, 묵상을 해야 된다. 묵상. 예, 묵상. 예. 당신은 자신을 위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그죠? 3만 년 전에 프랑스 쇼베 동굴에서 이 벽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빛도 없고. 예. 뭐 낮에는 어떻게 빛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예,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류의 변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할 일 없으니까 저거 했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예술이 탄생된 거죠. 네. 이 속에서 그런 어쩌면은 신과의 교접도 이루어지고 또다시 이런 어떤 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미래의 나를 구별하려면은 나만의 그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묵상을 하시라는 거죠. 리더는 자신을 이끄는 자다. 자신에게 리더인 자가 남에게도 리더다. 내가 탱커를, 내가 상담을, 내가 어떤 걸 안 하는데 남들을 이끈다? 안 맞다는 거죠. 내 자신이 온전히, 예? 너네도 나오잖아요? 예. 뭐더라고, 그게? 예? 내가 하는 일을 남을 시키지 마라.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권유하지 마라. 무소불육, 물력, 물시오인. 예. 내가 하지 않으면서 자꾸 내 파트너에게 유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혹하면. 예. 내 자신, 내 혼자 있을 때 리더인가? 그럴 때 남에게도 리더다. 묵상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자신만의 임무에 대한 숙고다. 생각. 소크라테 그런 했잖아요.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숙고하는 삶.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리더는 이주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주. 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리더는 대중을 인도하는 자로 그는 자신도 가본 적이 없고 대중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자다. 어떻게 처음부터 자기도 가봤겠습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FC가 왔지만은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길을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그 길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새로운 길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이상하다. 일반 사람들은 그 대안을 리더만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아, 된다니까? 아, 리더님 다이어트 된다니까? 안 믿죠? 그렇죠. 우리는 와봤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앞서가는 리더는 안주하지 않고 이주한다. 끝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거죠. 네. 저는 우리 큰애도 이제 유학을 갔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둘째도 유학을 갔지만 뉴욕에 이제 같이 유학생활을 했는데 오빠한테 도움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오빠는 한 번 그러더라고. 이 통장에 돈을 찾거나 뭐 했는데 이게 말이 처음에 잘 안 통하니까 공중전화에서 1시간을 울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혼자 또 뉴욕 가서 원서 쓰고 대학 원서 쓰고 하고 그게 사실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큰애가 그 길을 개척해 놓으니까 작은애한테 그 길을 안내줬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앞서가는 리더분들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봤기 때문에 안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리더에게 안주란 태행이며 죽음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리더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된다. 네. 그럴 때마다 카리스마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끝없이 행동한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묵상할 때만이 가능하다. 어떻게 드리멀들을, 어떻게 내 팀을 계속적으로 잘 이끌 건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건가? 네. 그런 어떤 나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묵상할 때 우리는 길을 안내할 수 있다. 리더는 자신과 자진성한 공동체가 생존하기에 더 나은 것을 항상 모색한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우리가 2027 고다이브 클럽도 만들고 또 정책 미팅에서 또 플래티넘 줌 미팅도 만들고 네. 끊임없이 뭔가의 길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통해서 이런 길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리더는 자신을 혁신시키기 위한 관찰과 기획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하동굴은 삶과 죽음의 경계,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문지방이며 세상을 가르는 너와 나를 포함해 우리가 자리 잡은 구별된 장소이다. 인류는 이곳에서 혁신하였다. 이건 인류적인 어떤 이야기지만 우리 아메리 사회 리더는 어떤 이야기죠? 예, 내 자신을 혁신하기 위해서 혁이 뭐죠? 혁신, 가죽 혁자죠. 가죽과 살을 분리시키는 거. 우리가 좋은 가죽은 어떻습니까? 살이 하나도 없는 가죽이에요. 예, 그래서 무두질 한다잖아요. 무두질. 예? 계속 두드리고 패고. 예, 그럴 때만 우리가 혁신한다는 거예요. 혁신. 예, 혁신을 받는 말이 뭐죠? 진부, 진부. 예, 진부가 어떤 의미냐면 이 진짜가 이 고기를 넣을 때 그 고기를 넣다 의미의 진이에요. 진. 그리고 부는 썩을 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고사해 보니까 중국에 어떤 좀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이 모처럼 고기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는 고기가 너무 귀했잖아요. 한우, 특히 한우를 뭐 생선 어떤가 굴비를 어떤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도 굴비가 있다. 보리굴비 드셔보셨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그래서 보리굴비 하나 어쨌든 뭐 이렇게 하나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뽐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뭐 고사에 나오잖아요. 천장에 굴비 넣어놓고 쳐다보고 밥 먹고 쳐다보고 밥 먹고 그러듯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야, 저 집에 보리굴비가 있네. 정말 너무 맛있고 너무 좋겠다. 막 칭찬하고 뭐 부러워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오질 않아. 왜 안 오지? 보니까 보리굴비가 썩은 냄새를 풍기더라. 네. 그래서 썩은 냄새를 풍기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이게 진부의 뜻이에요. 진부. 어떤 이야기죠? 내가 썩은 냄새를 풍기면은 진부한 사람. 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내가 끊임없이 그런 어떤 혁신, 그런 단련,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그런 고기에 썩은 냄새가 날 수 있다. 저는 리더로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동양에서는 그런 진부가 그런 뜻인데 서양에서는 이 진부가 영어로 메디오크러시. 어떤 거냐면 메디 중간에 크러시는 정상. 그러니까 산 정상에 오르다가 중간에 계속 머무는 사람. 이걸 서양에서는 진부한 사람이라고 해요. 뭔가를 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머무는. 너무 재밌죠? 네. 그러면은 네, 서양 사람들은 저분은 진부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그런 어떠한 참신 진부의 반대말인 참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수련하고 연단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리더는 대상을 깊이 관찰하고 기억하여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눈에 남은 이미지가 가슴으로 내려와 자리 잡고 그의 뇌에 자국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불필요한 걸 걷어내는 거죠. 하루에 내가 불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저는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거든요. 좀. TV 봅니다. TV. 골프. 보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띵하게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24시간 사실 어떤 분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부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보다는 특징 뭐예요? 책상 정리하는데 어떤 분은 30분을 소비하고 있고 어떤 분은 바로 집중하고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리더는 자, 불필요한 거 걷어내고 2027년 또는 2030년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그 이미지를 내 가슴에 끊임없이 새내기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다른 데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다이아몬드 갈 건가? 2027년에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 어떻게 갈 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못 갑니다. 이번 달에 한 내그 플러스 이번 다음 달에 한 내그 그래야 6개월 지나면 6내그 그분들이 피트는 다이아몬드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암의 사업은 이성보다는 훨씬 더 강한 힘이 감성이나 감성. 뭔가 여기처럼 막 몰입됐고 그래 내가 지금 3% 6%지만은 내가 2027년 2003년에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돈이 안 된다 이분들에게 그냥 007 가방에 10,000원짜리 바꿔가지고 바닥에 좀 깔아놓겠다. 쓸데없는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구박한 사람에게 그래 쓸데없는 짓 내가 한지 안 했는지 보여주리라. 그런 어쩌면 약간의 오기를 갖든가.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가슴으로 내려와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내 목표와 꿈을 내 머릿속에 되새기라는 거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제가 그랬어요. 정말 2020년 다이아몬드 가고 싶느냐. 왜? 저희들은 그 방법으로 FC를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관문에 때려붙여라. 나 누구는 2027 다이아몬드다. 냉장고 문에다 때려붙여라. 화장실에 때려붙여라. 저 그래가지고 우리 2022년에 다이아몬드에서 파운드 더블을 바로 갔거든요. 기적이죠, 기적. 지금 생각하면. PT에서 다이아몬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갈 수 없죠. 논리적 이성적으로. 암의 사업은 어느 순간에 가슴이 팍 꼽혀야 돼. 방금 누우면 막 전율이 일어나고 막 신비감. 그리고 막 저분 정말 사람들이 보는 눈 똑같거든요. 리더님 되겠네 하면 됩니다. 달성나무 떡잎도 알아본다 했잖아요. 아주 논리죠. 저래가 안 될 거야. 아무리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암의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미쳐야 되는 거죠. 그게 어쩌면 몰입이 주는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미지를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 하늘을 날아가는 매의 모습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자. 우리 문 앞에 그저 현관에 그 독수리가 현이 뭐죠? 이제 독수리가 이에서 쳐다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너 집에 들어올 때 너 하루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했니? 물어보는 거죠. 오늘 고스톱 쳐가지고 피박 쓰고 술 먹고 어떻게 했어요? 나만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집에 나갈 때 그죠?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기대되잖아요. 그럼 또 현관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이 독수리가 주인님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까지만 가오르사님 그런 얘기했죠. 내 어깨에는 나의 또 다른 새가 앉아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 있나 없나?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앉아있다.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가라 빨리. 쫓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묵상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없이 깨닫는 자다. 이런 행위를 콘템플라치오, 즉 묵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지만은 정말 새벽에 한 80%는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벽에 뭔가 뭐를 묵상, 기도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초에 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는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자, 즉 묵상이란 제단 위에서 하늘을 난 매와 하나가 되어 자기 자신을 관찰한 연습이라. 너 하루도 최선을 다해. 그래서 우리가 속죄할 때 기도할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남을 때린 죄가 아니란 거죠. 너 할 일을 오늘 하지 않은 죄, 너의 달란트를 무시한 죄, 너의 임무를 망각한 죄, 이런 부분을 끝없이 한번 묵상하는 자리가 기도.
묵상이라는 거죠. 예. 리더는 공동체를 위한 최선을 관찰하기요. 그리고 추상은 뭐예요?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것. 예. 추상을 통해 상상하는 자다. 예.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써놨네요. 이게 묵상이나 묵상.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가져든 안 가졌든 예? 묵상을 해보세요. 옛날에 저도 부모님들이 옛날에 시골에는 이제 그런 종교가 전파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솥 위에 그 뭐라 그러면 신주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정성스럽게 기도하잖아요. 밥할 때마다. 저는 그 외할머니가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외삼촌이 원양어선을 탔는데 바다에 떨어졌대요. 그 일주일 만에 섬에 무인도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살아와가지고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죠? 예, 어쩌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한번은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리더는 나의 고유 인물을 찾아낸다. 나한테 고유한 인물가 뭐가 있을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신을 믿는 사람은 이게 달란트가 될 수 있고 업이 될 수 있고 불교 믿는 사람 그냥 태어나서 소리 없이 사라지기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나에게 뭔가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마트라고 합니다. 마트. 당신의 목숨을 바칠 만한 고유한 인물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사명이죠. 그래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순교하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이런 인물을 찾았다는 거죠. 자, 고대 이집트어로 마트는 삼라만상이 마땅히 그래야 될 원칙, 만물이 존재해야만 하는 방식을 뜻한다. 마트는 순간을 사는 인간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삶의 원칙이란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원칙을 갖고 나는 살아갈 건가. 네. 암에서 원칙을 만들었죠.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 원칙을 훼손한다. 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암의 삽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쩌면 이 암의 삽의 해야 될 어떤 원칙 그리고 암의 삽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 6가지 식수밸류 핵심화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라. 네. 이런 원칙과 가치를 부여할 때 우리는 이게 뭐죠? 이게 나의 가치관이 되는 가치관. 네. 인간에게 행복은 보람이다. 행복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할 때 그런 인생이 살만하다고 여긴다. 네? 여러분들이 담임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스폰서로서. 네. 그래 내가 암하게 잘했지. 그래 옛날 안 된다며. 지금 담임됐잖아. 얼마나 멋진 일인가. 네? 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에 그런 가치를 창출할 때 그래서 리더는 자신이 헌신하는 임무를 확실히 알고 그것에 몰입하는 자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깨닫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내 파트너에게 할 일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숙고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자, 죽은 자가 환생하게 한 사자의 심장 무게제. 이거 이제 이집트에서 자 죽은 사람이 이제 어떻든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심장에 내 삶의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대요. 옛날에 이제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심장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어떤 그런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런 어떤 내용이네요. 좀. 자, 죽은 자는 자신이 생전에 어떤 업적을 완수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고백이 된다는 거죠. 네. 죽은 자는 생전의 행위가 그의 공동체에 해가 됐다면 악이 되고 이익이 됐다면 선이 된다. 네. 자,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고 남을 때리지 않았고 이런 어떤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나는 폭력을 동반한 강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정 고백. 나는 음식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나쁜 일을 고백하는 거죠. 자, 이집트인들은 이 심장이 개인의 감정과 지성, 개성을 상징하며 그의 일생 동안 저지른 모든 행위가 심장에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죽었을 때 이제 지하 세계로 갈 때 부활하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냐, 이것을 이제 이 이집트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네요. 자, 타조 깃털은 우리에게 타조가 지닌 세 가지 거짓을 극복하라는 경고다. 타조 깃털보다 무거우면 환생할 수 없다. 즉 거짓은 안 된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어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약간의 그런 미신적인 신앙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첫 번째는 뭐였죠? 인간이 지닌 욕심.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뻔뻔함. 세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비겁함이 극복 대상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뻔뻔하고 비겁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왜? 심장의 무게가 훨씬 더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거죠. 타조 깃털하고 이렇게 이 천칭 저울에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여기는 타조 깃털, 여기는 내 심장.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런 부정적인 행위를 했으면 이제 내 심장이 무거우니까 쭉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을 못한다, 이런 뜻이네요. 자, 나의 고유 임무 마트 실천은 인간이 하지 말할 행위를 알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 시작된다. 어떤 일? 내만의 욕심을 찾지 말고 내 잘못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비겁하고 뻔뻔하고 탐욕,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부활하지 못한다. 어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마하토는 중요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이 일생 동안 반드시 수행해야 할 그 사람의 고유 임무다. 실은 인간의 한 가지를 묻는다. 당신이 일생 동안 완수해야 될 그 유일한 임무를 알았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완수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아멘을 전달해야 할까 말 건가? 예. 내가 그런 어떠한 신성한 임무를 내가 받았다면 반드시 존수를 해야 되겠죠. 내 개인적인 임무가 아니라 그분의 안녕을 위해서. 만일 심장과 마트, 타조, 깃털, 저울추의 평형을 유지 못하면 괴물 안부트가 그를 삼켜버릴 거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너를 태어나게 해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하 세계로 떨어지고 부활을 못한다는 그런 이집트의 신화네요. 그러면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버려진 자가 된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냥 어떤 이야기죠? 방금 잉여 인간, 흔적도 없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내 임무를 깨닫지 못한 자는. 네? 네. 그리고 방금 그죠? 예, 내 임무를 이렇게 마치지 못한 자는. 마트와는 반대로 혼돈을 이스페트라고 부르는데, 이스페트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해 길을 잃은 상태를 말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예. 자, 시간이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요? 카리스마. 자, 카리스마 갖기는 첫 번째 뭐입니까? 묵상, 콘템플라치오. 두 번째가 나의 임무, 마트를 찾아라. 세 번째는 원칙을 가져라, 원칙. 이걸 이제 매라고 하는데, 매. 당신은 자신을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왜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가 멋지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감동 스토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멋지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남들이 전부 다 그만둘 때 저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만 홀리체에 그런 이야기 있다잖아요. 대만의 아미가 굉장히 잘 나갈 때는 뭐 굉장히 많은 다임들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한 7, 8년 지나서 타 다단계로 쫙 빠졌. 그래서 대만 아메가 우리보다 거의 한 10년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메 끝났다. 이제 아메 이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노? 그래서 이제 리치 창업자님이 대만을 날라갔대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아메 회사는 어떤 국가에 들어가서 한 번도 철수한 적이 없다. 대만에서도 한 명의 소비자가 있다면 아메는 대만을 지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다. 그 연설을. 그래서 홀리첸이 그 한 명의 소비자가 내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전 세계에 최고의 아메이 리더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감동이죠. 감동.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전율을 느끼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한 명의 소비자가
그분이 중국에서 크라운 앰버서더, 대만에서 크라운 앰버서더, 미국에서 크라운 앰버서더, 전 세계 세계 국가에서 크라운도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메의 전설이죠, 전설. 누구나 전설을 만들고 싶지 않나요? 내 삶에.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 내가 옛날에 아메 하다가 좀 하다 힘들게 때려쳤거든. 할머니 옛날에 할머니도 아메 한번 알아봤다며. 내가 알아봤는데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SP 하다 그만뒀어.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런 탁월함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의 스토리가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 자신의 고유 임무가 있는데 이를 스메르인들은 매라 불렀다. 예. 매는 문명을 구축하는 국가 조직, 종교, 의례, 시술, 뭐 도덕, 인간 개인의 품성과 개성을 총괄하는 거대한 원칙이다, 원칙. 예. 매는 우주 삼라만상이 각자 지녀야 될 본 모습이다. 예. 매는 흔히 신을 신답게 만드는 어떤 것, 즉 신성성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모든 존재가 마땅히 습득해서 완성해야 될 자기다운 도덕 에토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 해석된다. 뭐 이게 좀뭐 고전이니까 용어들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떤 매는 어떤 이야기죠? 나다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원칙, 도덕, 윤리, 도덕 이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나의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뭐 돈을 좀 벌고 뭐 좋아도 내 양심을 팔아서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건 나의 원칙이 아니죠. 그 양심을 이제 그리스 말입니까? 호시아로 이야기하는데 양심을 팔고 어떤 간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나의 가치관은 뭔가. 저도 가치관이 딱 두 개잖아요, 두 개. 첫 번째는 성장하는 삶. 성장하는 삶. 두 번째가 끝없는 배움과 자기 단련. 이렇게 정했는데 어떤 우리가 그런 어릴 때부터 가치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건 굉장히 저는 축복이라고 봐요. 그 애들한테도 너의 인생의 가치관이 뭐니 한번 물어보세요. 없다면은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엄마는 가치관이 뭔데? 나는 너희를 잘 키우는 거지. 나는 잘 키운 엄마 딸이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내 삶의 가치관은 뭔가? 자, 아메 사회에서 나의 원칙은 뭔가? 제가 우연히도 지금이야 이제 말할 수 있지만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트리플 가다 좌절하면서 정말 40대에 저는 아메의 원칙을 정한 것 같아요. 내가 아메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이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키자. 대단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어떤 상황, 뭐 상황이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두 번째가 첫 번째 감사하자. 네. 그두 번째가 오래된 잊어먹었네요. 겸손, 감사 겸손하자. 우리가 성장할수록 나도 모르는 오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끝없이 배우자. 이 사실을 정말 암의 사업을 하면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 9년에 또 다른 위기가 왔어요. 저희들한테. 제 사업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풍파가 오면서 50대에 접어들면서 제 원칙을 정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첫 번째가 분노는 돈이다. 성질 함부로 내지. 두 번째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자. 세 번째가 많이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자꾸 말 안 하니까. 세 번째는 50 넘어서 사람이 남 탓하지 말자. 다 지 탓이다. 그 네 번째가 윈윈 항상 상생을 추구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 마음이 부정적일 때 결론 내리지 말자. 그리고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원칙을 세운 것 같아요. 60 넘어서 제가 이제 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살자. 순종하는 삶. 두 번째가 사명을 갖자.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분명한 그런 마트 임무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가 참고 참고 참자. 백인당 중 문한 사람. 네 번째가 끝없는 자기 단련을 하자. 제가 마라톤을 뛴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일은 제가 한 15km를 뛸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자신만의 어떤 연단. 네. 여러분의 원칙은 과연 무엇입니까? 네. 이런 원칙이 명확한 사람이 멋지잖아요. 네. 그래서 리더가 카리스마를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한 거네요. 자, 리더가 카리스마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콘템플라츠, 묵상. 당신은 자신을 위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가졌습니까? 네, 가져보라는 거예요. 30분, 1시간. 내가 왜 일을 하고 일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네, 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걸 추구할 건가. 두 번째는 마트. 당신의 목숨을 바칠 만한 고유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찾습니까? 암의 사업이 정말 나의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일이다. Helping people live their life.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 네, 그만큼 멋진 일이 어디가 있는가. 세 번째가 매 원칙. 당신은 자신을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스토리. 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별로 한 개도 없고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나이만 먹고 남은 게 없다. 그것은 자신만의 감동의 스토리가 없는 거죠. 네? 멋지잖아요. 제가 그렇게 주에 받는 분이 치고 그렇게 SP 안 되는데 SP가 되었고 그렇게 타임도 안 될 걸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타임도 되고 내가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나만의 스토리,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이론과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어쩌면은 나만의 그런 어떤 원칙을 통한 그런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네.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는 리더가 저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막 인상 쓰고 악 쓰고 소리 지르고 그게 카리스마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묵상과 그런 원칙과 그런 인물을 찾은 사람만이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그런 카리스마가 뭐다? 네, 그런 누멘, 나에게 신비와 전율과 매력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네요. 네. 참 이게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또 프린트해가지고 봤지만은 어떻게 제가 인문학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공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아메 리더가 이런 리더로 변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제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또 우리가 탱커를 열심히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